안녕하세요. 노종훈 성형외과의 노종훈 원장입니다. 안면 윤곽 수술이 유행하기 시작한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수술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은 다른 성형수술과는 좀 다르게 뼈도 잘라야 하고 붙이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성형수술 중에는 굉장히 스케일이 좀 큰 대형 수술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아무는 데까지는 회복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주의해야 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하는지, 특히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면 윤곽 수술이란 어떤 거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얼굴에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고 형태를 바꿔서 수술하는데, 크게 광대 축소 수술과 사각턱 수술, 턱컷 수술 이 셋을 합쳐서 안면 윤곽 3종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회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술의 방법을 약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면 윤곽 수술 중 광대 축소술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광대뼈가 돌출된 부분을 수술하는 거죠. 수술은 입 안을 절개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작은 절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광대뼈를 수술하는 겁니다. 돌출된 광대뼈를 자르고 타일을 이동시켜서 넣어주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 과정에서 이 절골선이 아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각턱 수술은 귀 아래에 있는 아래턱에서 턱선과 뼈를 잘라내서 모양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그냥 자르는 수술이니까 뼈에서 붙어야 되는 그런 회복은 사실상은 없고요. 상처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수술과 양악 수술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양악 수술은 목적과 방법 자체가 이 수술과 좀 다른 수술입니다. 양악 수술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은 치아가 심각한 부정교합이 있을 때 그 턱뼈들을 절골을 해서 움직여서 교합도 맞추고 모양도 맞춰주는 그런 방법의 수술인 반면에 안면 윤곽 수술은 치아 교합과는 상관없이 얼굴 전체의 외곽에 있는 외곽선을 갸름하게 해주는 수술인데 주로 귀 밑에 각을 절제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사각턱 수술의 수술 방법은 역시 입안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고 각을 절제하고 새로운 턱선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턱끝 수술입니다. 앞턱 수술이라고 하고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턱끝 모양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턱이 많이 길거나 짧거나 많이 들어갔거나 튀어나왔거나 또는 넓은 경우에 그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데 근처에 신경선이 있기 때문에 신경선 위치에 따라서 방법을 다양하게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회복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의 절개와 봉합은 입 안으로 주로 하는데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최초의 대여섯 시간까지는 무조건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수술됐고 봉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물도 안 대고 아무것도 안 먹는 절대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 동안 금식을 한 후에 피주머니를 제거하고 그러고 나면은 식사가 가능하긴 한데 처음 하는 식사는 미음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드셔야 합니다. 당연히 자극적인 음식은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면 절개 부위에도 무리한 힘이 전달될 수 있고 상처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숟가락 말고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물같이 액체류를 마실 때 입이 불편하니까 빨대를 사용한 분이 있는데 이때도 약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대는 입을 오므리는 근육을 수축하고 입속에 음압을 만들기 때문에 절개 부위에서도 그런 힘이 약간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물론 개인 편차가 있긴 한데요. 보통 짧으면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기름기가 많거나 양념이 많이 들어갔거나 자극이 되거나 이런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입안의 절개가 아물어야 어느 정도 평상적인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잘 아무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광대 수술을 하셨다면은 3개월 정도까지가 걸리는데 절대로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씹는 과정에서 힘을 주게 되고 그 힘이 광대에도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수술한 광대가 잘 아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겁이 많으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불안해하시고 엑스레이 자주 찍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크기를 작게 만드시고 부드럽게 만드셔서 드시면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드시고 회복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거라고 봅니다. 우선 수술 후에 통증도 완화시키고 붓기도 빼기 위해서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수술 후 초기에 하시는 건데요, 약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찜질을 하시고 잠깐 쉬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붓기 형성 과정에서 억제해주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입안 상처 때문에 양치를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이 가글을 하실 때 또 너무 세게 하시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겠죠, 그죠? 근데 가글이 너무 세면 움직임에 대한 압력 때문에 상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살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양치질입니다. 입안으로 수술하셨기 때문에 양치질을 처음에는 못하게 됩니다. 약 일주일 또는 2주일 정도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작은 칫솔을 사셔가지고 살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다 낫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계속 누워 계시면 얼굴에 붓기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빨리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상체를 약간 비스듬하게 세우고 누워 계신다거나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 시에 식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어떻게 먹을 수 있고 어떤 생활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면윤곽 수술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종훈 원장이었습니다.